세훈 씨, 우리 이혼해요. 이젠 나도 나로 살고 싶거든.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택배기사로 일하며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예순의 남자 정세훈에게 아내는 차갑게 등을 돌렸어요. 더 젊은 남자와 새 출발을 꿈꾸는 아내, 그리고 분노에 떨고 있는 딸. 정세훈은 침묵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한 체념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이거, 아빠가 만든 거였어요? 딸이 발견한 낡은 스케치북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됩니다. 누가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인지, 복수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의 침묵 뒤에 숨겨진 반전의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세훈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흰밥에 김치 한 조각으로 아침을 때우고 낡은 트럭을 몰고 나가 택배를 나릅니다. 예순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하고 손은 거칠지만 단단했죠. 그의 인생은 지난 30년간 아내 윤미경과 딸 하윤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고졸학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왔습니다. 택배, 막노동, 공사판까지. 가리지 않았어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아파트 경비원의 인사에 정세훈은 피곤한 미소로 답합니다. 퇴직금으로 아내의 쇼핑몰 창업을 도운 지 2년이 지났네요. 윤미경의 사업은 잘 풀렸고 고급 아파트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정세훈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집에 들어서자 거실에 앉아 있는 윤미경이 보입니다. 평소와 달리 차갑고 결연한 표정입니다. 왔어요? 앉아요, 할 말이 있어. 정세훈은 피로에 절은 몸을 소파에 묻었습니다. 세훈 씨, 우리 이혼해요. 이젠 나도 나로 살고 싶거든. 갑작스러운 선언에 정세훈의 세계가 멈췄습니다. 윤미경의 눈에는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윤미경의 손목시계, 새로운 옷들, 늦은 귀가. 모든 것이 설명되는 순간이었죠. 아니, 이게 무슨. 방에서 나온 하윤이 충격에 차물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하윤아, 엄마도 인생이 있어. 20대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나만의 삶은 없었어. 이제 찾고 싶어. 정세훈은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하윤이 울부짖는 소리, 윤미경의 차가운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날 밤 윤미경은 30대 중반의 남자와 통화하는 모습을 들켰습니다. 이미 재혼을 준비 중이었던 겁니다. 하윤은 절규했고 정세훈은 가만히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한 달 후 정세훈과 하윤은 좁은 원룸에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반지하 방이었죠. 정세훈은 여전히 택배 일을 하며 하윤의 대학 등록금을 모았어요.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드는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이렇게 바보처럼 당하기만 해요? 하윤의 분노 섞인 질문에도 정세훈은 침묵했습니다. 그저 딸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다시 일터로 향했죠. 하윤은 아버지의 침묵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엄마가 새 남자친구와 행복하게 지내는 동안 아빠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 걸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하윤은 아버지의 낡은 서랍을 정리하다 두꺼운 스케치북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윤미경의 쇼핑몰에서 팔리는 주력 상품의 원형 도면과 설계 노트였습니다. 정교한 손글씨로 적힌 메모, 세밀한 도면, 다양한 시도들의 흔적. 모두 정세훈의 필체였어요. 이거, 아빠가 만든 거였어요? 그날 저녁 퇴근한 정세훈에게 하윤은 스케치북을 내밀었습니다. 정세훈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취미로 끄적이던 거야. 엄마 사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아이디어를 낸 것뿐이야. 하윤의 눈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엄마의 쇼핑몰 성공이 사실은 아빠의 아이디어였다니. 그런데도 아빠는 한마디 항변도 없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었어요.
며칠 후 하윤은 우연히 백화점 앞을 지나다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윤미경이 젊은 남자와 함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행복에 취한 표정으로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하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집으로 달려온 하윤은 울분을 터뜨렸어요. 아빠, 엄마가 그 남자랑 결혼해요. 그런데 아빠는 왜 가만히 있어요? 왜요? 정세훈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무기력함이 아니라 가장 깊은 상처를 감추는 방법이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하윤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서지 않는다면 자신이 나서야 했어요. 인터넷으로 특허 변호사를 찾아 약속을 잡았고 아버지의 스케치북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차갑고 사무적인 공간이었어요.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이 기술 아빠가 만든 거예요. 특허권도 아빠 이름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이걸 자기 것처럼 팔고 있어요.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 소유자 역시 정세훈 씨가 맞습니다. 이 설계도에는 분명한 날짜와 서명이 있네요. 저작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하윤의 눈에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세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며 거부하던 정세훈의 눈빛이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아빠, 이건 정당한 권리예요. 엄마가 아빠 인생을 망쳐놓고 떠났는데 이제는 아빠 것도 가져가게 놔둘 순 없어요. 정세훈의 마음속에서 오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바쳤는데 결국 남은 건 텅 빈 방 한 칸이었죠. 이제는 자신의 것을 지킬 때였어요. 그날 밤 정세훈은 가압류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신속했고 윤미경의 쇼핑몰은 즉시 제품 생산 중단 사태에 빠졌어요. 특허권 침해 논란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브랜드 이미지도 추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떠나기 시작했고 매출은 급감했죠. 당신 이럴 사람 아니었잖아. 윤미경의 다급한 전화에 정세훈은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는 정세훈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랫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감정이 폭발하는 대신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그의 인생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윤미경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생산 중단으로 물량을 맞추지 못했고 구설에 오른 회사 이미지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남자친구는 그런 윤미경을 외면하기 시작했고 결혼 계획은 무산되었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윤미경은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던 이강철을 찾아갔습니다. 이강철은 현재 중견기업 CEO로 특허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학창 시절 집안의 반대로 이별한 후에도 이강철은 윤미경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놀랐습니다. 이강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옛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윤미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것,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특허 분쟁에 대한 이야기는 슬쩍 넘어갔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이강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최근 특허 소송 관련 기사가 담긴 태블릿을 보여주었죠. 이강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경 씨,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남편분의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면서 이혼하고 특허권까지 무시하다니. 윤미경은 당황했습니다. 모든 게 들통났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혔어요. 이강철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헤어진 건 집안 반대 때문이었지만 지금 다시 만났다면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 윤미경은 간절히 매달렸지만 이강철은 단호했습니다. 그의 기업은 윤리 경영을 원칙으로 하는 회사였고 특허 침해와 관련된 문제에 연루될 수 없었어요. 결국 이강철은 윤미경의 손을 놓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던 윤미경은 로비에서 의외의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정세훈이었습니다. 그는 이강철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두 남자의 대화를 엿듣던 윤미경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강철이 정세훈의 아이디어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한 달 후 작은 오피스텔에 정세훈 디자인 연구소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이강철의 투자로 정세훈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 스타트업을 시작했어요. 브랜드 이름엔 처음으로 정세훈이라는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로고 시안이 나왔어요. 하윤은 대학 수업을 마치고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마케팅을 전공하는 하윤은 아버지의 회사에서 홍보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아빠의 어깨에 기대 웃는 하윤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진짜 아빠 이름으로 살아가요. 정세훈은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60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일하는 기분이 어땠냐고요? 묘했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에 가득했어요. 이강철은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단순히 돈만 투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맥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눠주었어요. 정세훈의 제품력과 이강철의 사업 감각이 만나 시너지를 냈습니다. 그들의 협력은 예상보다 빨리 성과를 내기 시작했죠. 정 대표님, 이번 전시회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이강철의 물음에 정세훈은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후 열릴 국내 전자기기 전시회를 위해 전력을 다해 준비 중이었어요. 이 전시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 회사의 미래가 밝아질 터였죠. 정세훈은 일에 몰두하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갔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짓밟고 떠난 윤미경에 대한 생각으로 잠 못 이루던 밤도 있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오늘 해야 할 일이었고 밤에 눈을 감으면 내일의 계획을 그렸습니다. 아빠, 전시회 발표 대본 같이 볼까요? 하윤은 언제나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정세훈은 딸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 자신은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반면 윤미경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쇼핑몰은 파산 직전이었고 투자자들에게 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젊은 남자친구는 윤미경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친구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매일 밤 혼자 와인을 마시며 과거를 후회했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정세훈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의 능력을 무시했어요. 성공이라는 달콤한 꿈에 취해 가장 소중한 것을 내던졌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윤미경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술로 인해 쓰러졌습니다. 혼자 사는 아파트에서 응급실로 실려간 윤미경은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어요. 의사는 심각한 간 손상과 영양실조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윤미경은 문득 하윤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어 하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하윤아, 내 아빠한테 나 좀 보러 와달라고 전해줄래? 며칠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윤미경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끊임없이 과거를 되돌아보았어요. 정세훈의 묵묵한 헌신, 하윤의 해맑은 웃음소리, 평범하지만 행복했던 일상. 모두 자신이 버린 것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들고 들어올 때마다 윤미경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혹시 정세훈이나 하윤이 찾아올까 하는 기대였죠. 하지만 병실을 찾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원비를 낼 돈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윤미경은 의사에게 최소한의 치료만 받고 퇴원하겠다고 말했어요. 의사는 만류했지만 윤미경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퇴원하면 어디로 가실 건가요? 간호사의 물음에 윤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잃은 그녀에게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습니다. 윤미경이 퇴원을 준비하던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정세훈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묵묵했지만 얼굴은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뒤에는 하윤이 조심스레 따라 들어왔어요. 와줬네요. 윤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세훈은 말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윤은 어색하게 벽에 기대어 섰고요. 침묵이 이어지다 정세훈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특허권 일부와 기술 사용 권리를 당신 앞으로 넘기는 서류입니다. 이걸로 당신 회사를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윤미경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그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내가 당신을 버렸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정세훈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했소. 우리가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오해하지 마시오. 이건 다 당신 앞으로 넘기겠소. 대신 다시는 내 인생에 들어오지 마시오. 윤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세훈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것을. 세훈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정세훈은 이미 일어나 병실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윤도 그 뒤를 조용히 따랐어요. 문간에서 정세훈은 잠시 멈추어 뒤돌아보았습니다. 당신 성공이 곧 내 성공이라 생각했소. 그게 다였소. 그 말을 끝으로 정세훈은 단호하게 병실문을 닫았습니다. 윤미경은 오열하며 침대에 주저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소리는 병실 문 밖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어나가는 정세훈의 어깨는 더 이상 무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웠죠. 하윤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정한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몇 달 후 국내 전자기기 전시회 현장. 많은 사람들이 정세훈 디자인이라는 부스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신제품을 설명하는 사람은 정세훈 대표였죠. 그의 발표는 간결했지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 기술은 사용자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전문가들이 원하는 기능까지 모두 담았죠.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정세훈의 신제품은 전시회 최고의 화제작으로 떠올랐어요. 그의 디자인 철학과 기술력에 찬사가 이어졌고 여러 기업에서 협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윤은 옆에서 밝게 웃으며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정식 마케팅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합류한 것이었죠. 아빠, 사인의 시간이에요. 정세훈은 긴장된 표정으로 사인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 책에 사인을 하다니 꿈만 같았어요. 정세훈의 디자인 이야기라는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그의 인생 역정과 디자인 철학을 담은 이 책은 많은 중년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 젊은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정 대표님, 이렇게 늦은 나이에 창업해서 성공하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정세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내 이름의 가치를 믿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그림자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스스로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건 무서운 일이었죠. 그때 전시장 뒤편에서 누군가가 정세훈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미경이었어요. 그녀는 정세훈이 넘겨준 특허권으로 간신히 회사를 살렸지만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그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윤미경은 정세훈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어요. 정세훈의 얼굴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활기와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고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었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버님 회사에서 일하신다니 부럽습니다. 하윤과 대화하는 젊은 디자이너의 말에 윤미경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자신이 놓친 것, 그리고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이 아프게 다가왔어요. 결국 그녀는 돌아섰고 조용히 전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후 1년. 정세훈의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강철의 회사와 합병하여 더 큰 시장을 개척했고 해외 진출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죠. 정세훈은 더 이상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버지로서가 아닌 정세훈이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윤은 아버지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한때 무기력해 보였던 아버지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은 그녀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편 윤미경은 작은 쇼핑몰을 꾸려나가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한때 그토록 갈망했던 화려한 성공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녀는 이제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가끔 TV에서 정세훈의 인터뷰를 볼 때면 그녀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봄날 정세훈은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사무실에는 정세훈 디자인이라는 금색 간판이 빛났어요. 개업식을 마치고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던 정세훈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하윤이 액자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액자 속에는 오래전 정세훈이 손으로 그린 첫 번째 설계도가 있었어요. 그 특허로 시작된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걸 사무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걸어두면 어떨까요? 아빠의 첫 시작을 늘 기억하게요. 정세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했고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버려졌던 이름이 결국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가장 바보 같았던 사람, 결국 가장 단단하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을 바라보며 정세훈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한 것이구나. 가장 낮은 곳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찾게 되는 것이. 이제 정세훈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진 아픔을 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윤이,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이뤄낸 성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빠, 우리 함께 가요. 하윤의 밝은 목소리에 정세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함께 가자.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더 높은 곳을 향해. 이번에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정세훈이라는 이름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따라 걸어가는 정세훈과 하윤의 뒷모습이 봄 햇살 아래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자신들이 이 세상에 단단히 서 있다는 증거일 뿐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